내리긴 내렸는데 본격적인 인하 사이클의 시작은 아니다. 미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는 몸살 기운이 있는 고용시장을 위한 긴급 처방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연준 위원들의 예상은 올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용에만 초점을 맞춘 연준의 판단과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어떤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는지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 결정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16일과 17일 이틀간의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서 연 4%에서 4.2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회의 이후에 5차례 연속 금리를 유지한 끝에 9개월 만에 움직인 겁니다. 성명서를 보면 기존에 있던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또 물가는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장에선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를 내리는 B컷 전망도 있었지만 투표권을 행사한 12명의 연준 위원 중 B컷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 1명에 그쳤습니다. 네. 고용시장 상황만 고려해서 금리를 내린 건데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나요? 네, 파월 의장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 둔화는 이민 감소 때문이라며 노동시장이 확연히 식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선 잭슨홀 미팅에서도 언급한 고용시장이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는 특이한 균형이라 불렸던 현상이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하는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you could think of this in a way as a risk management cut. Inflation, we continue to expect it to move up, maybe not as high as we would have expected it to move up a few months ago. 급격한 고용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물가 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의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내렸지만 계속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고용 외에 다른 부문은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에 제시한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고요. 실업률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은 유지했습니다. 또 마이런 이사가 B컷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파월 의장은 연준 위원들 사이에 광범위한 B컷 지지는 없었다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드는데 금리를 내려도 되나? 이런 의구심이 많았잖아요. 물가 상황은 어떻게 봤나요? 네,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 둔화로 물가가 지속해서 폭등할 위험은 줄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관세 영향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일 수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 효과가 더 지속될 수도 있어서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위험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좀 애매한데요.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도 애매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말 금리 예상 중간값이 3.9%에서 3.6%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남은 두 차례 FOMC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를 보면 선물 시장에서도 연준이 10월과 12월 올해 남은 두 차례 FOMC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명의 연준 위원들의 개별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보면 6월에 비해 점들이 분산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하 예상이 우세하지만 한 명은 연말에 연 2.75%에서 3%의 금리를 예상해서 앞으로 추가로 1.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기명이지만 이 예상은 마이런 이사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내년 말 금리 예상 중간값도 3.6%에서 3.4%로 낮아져서 시장의 세 차례 인하 예상에서 한 차례 인하로 전망이 후퇴했는데요. 점도표상에서도 2.5%에서 4%까지 의원들의 의견이 올해 전망보다 더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제 전망과 금리 경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프린시플 에셋 매니지먼트의 전문가는 내년 점도표는 다양한
부동산 관점이 뒤섞였다면서 노동 동력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경제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결정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연준 독립성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리사쿠 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연준의 DNA라면서 통화 정책에 정치적 고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본인의 거친에 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결정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놨습니까? 네,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파월 의장이 위험 관리적인 성격으로 금리 인하를 규정했다는 점에 좀 더 의미 부여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안젤레스 인베스트먼트의 전문가는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 둔화를 언급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고 분석했습니다. 웰링턴 매니지먼트의 전문가는 시장은 올해 추가 2회 인하를 비둘기파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끈적하다는 점을 여전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매파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사쿠 기사의 해임 논란을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흔들기도 계속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간섭으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실수할 위험이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온 가운데 차기 연준 의장 조기 지명 가능성 등 앞으로 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